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영작, 명문장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칠판 앞에 섰습니다. 오늘 새로운 친구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6번째네요, 벌써. 나의 문장을 이렇게 길게 만들어주는 6번째 친구예요. 새로운 친구입니다. 특히 이제 명사자리 벌크업이죠. 명사자리를 이렇게 벌크업 시켜줄 수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의미와 그리고 이 친구는 또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지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이 5자리에 들어가는 예문 하나씩만 보시고 오늘 마무리할 거고요.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이 명사자리 벌크업 시켜 주었던 그 주역들은 바로 전 영상에서 압축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 보니 그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이요.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명사자리 벌크업 시켜주는 6번째 친구는요, 바로 weather이라는 가면입니다. weather이라는 친구예요. 자, 이 친구의 뒤에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이 친구를 제가 가면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전 영상들 명사자리 벌크업 시켜주는 주역들에게도 제가 자꾸 가면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 가면을 쓰고 그러면 가면 쓴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전 영상에서 배우셨던 거 that을 예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that이라는 가면을 완전한 문장이라는 놈이 다시요. 완전한 문장이 that이라는 가면을 써가지고 세팅이 돼서 이 5자리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같은 결로 이 weather도 가면으로서 그럼 가면 쓰는 놈이 누구냐? 네, 이 weather 뒤에 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절은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weather 다음에 어떻게 오느냐? 완전한 문장이 와요. 완전한 문장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배우셨던 문장의 오형식 필요하시다면 그 뒤에 추가 질문까지 같이 곁들여서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다? 어느 문장 구성성분 요소 하나도 생략이 안 된 아주 완벽한 문장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 완전한 문장이라는 그 부분에서 앞에다가 weather이라는 가면을 씌우시고 그럼 이렇게 큰 세트가 되는 거예요. 되시죠? 그래서 요 명사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럼 의미가 어떻게 되냐? 이 완전한 문장이라는 요 부분을 A라고 잠깐만 치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weather는요 인지예요. 인지요. 그러니까 A라는 완전한 문장 인지입니다. 되실까요? 다시요. 이 뒤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 인지라는 뜻이에요.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좀 약간 뭔가 해석이 약간 조금 부자연스러웠죠? 우리나라 말에서 어느 말까지 하나만 뒤에다가 탁 붙여주면 안정감이 있죠? A인지 아닌지 요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아닌지라는 말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피처링으로 if절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이 if절도 뒤에 같은 방식으로 흰색이니까 흰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if 다음에 완전한 문장을 써서 이 weather과 같은 의미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요. 그러니까 뭐뭐인지 아닌지 똑같이 이 완전한 문장 A라고 했을 때 A라는 완전한 문장 인지라는 의미를 weather뿐만 아니라 이 if도 같이 동일하게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if절 뭐뭐인지일 때의 이 if절은요 이 5자리 중에서 이 자리밖에 못 들어갑니다. 자, 색깔도 보세요. 자, 이거 마치 함수 같죠? x, y 뭐 함수 같은데 이 if절은요 색깔 보세요. 요 자리에만 들어갑니다. 타동사의 목적어, 즉 을를 자리죠. 을를 자리, 요 자리에만 들어간다는 거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제가 이따가 예문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자, 잠깐 보세요. 요게 여기 주어 자리에 여기 if절 말씀드리는 거예요. 색깔 잘 구별되시죠? 이 if절이 여기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요것도 약간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우실 명사자리 벌크업 시켜주는 6번째 친구는 일단 큰 친구는 weather입니다. 뒤에 완전한 문장으로 온다는 것 그리고 같은 의미를 뜰 수 있는 또 다른 친구가 있으니 if가 있는데 뒤에 완전한 문장으로 온건 똑같습니다. 근데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굉장히 한정적이다. 목적어 자리에밖에 못 들어간다라고 일단 기억해 두시되 요 주어 자리에도 뭔가 조금 특이사항을 가지고 주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도 있다.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되셨죠? 뭐뭐인지 그 다음에 아닌지까지도 말씀을 드리겠다. 바로 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의 문장 속 명사 자리를 벌크업 시켜주는 6번째 친구 weather절 또 그의 친구 if절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친구 weather절이 명사 자리 그 첫 번째 자리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 한번 영작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영작 한번 해보세요. 네가 부유한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시요. 네가 부유한지는 어떠한지는 여기 는 보이시죠? 주어 써야 되는 신호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가 부유한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문에서 주어 하나 있고 동사 하나 있을 때 동사는 우리나라 말 문장에서 맨 마지막에 있다고 했고 그 동사를 보시면 일단 3가지 뭐 점검하셔야죠. 시제, 수일치, 몇 형식으로 이 문장을 요리하실지
먼저 기준이 잡혀 있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제는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 그 다음에 수일치는 자 일단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몇 형식? 문제가 되다, 중요하다, 안 하다 1형식으로도 할 수 있고 2형식으로도 할 수 있죠. 1형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어 네가 부유한지는 이잖아요. 자 뭐뭐 한지는 어떠어떠한지 whether 가면 그 다음에 그 뒤는 완전한 문장. 네가 부유하다 몇 형식이 들어갔죠? 네가 부유하다 you are rich 이 형식이 들어갔네요. 네, 이 형식이라는 완전한 문장이 whether이라는 가면을 써가지고 더 큰 문장 속에서 은은이가 자리 주어 자리에 들어간 경우를 보시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주어니까 whether 그 다음에 완전한 문장 여기 앞에를 분석하셔야죠. 네가 부유하다 you are rich 그렇죠. 뭐 추가 질문 더 필요 없죠? 네 그럼 여기서 끝난 겁니다. 뭐가 끝난 거죠? 더 큰 문장 속에서 주어 부분 끝난 거예요. 그럼 주어 부분 하시고 나서 영어는 동사 쓰셔야 하잖아요. 동사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중요하다 안 하다. 요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부정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다 중요하다 완전자 동사로서 matter이 있었습니다. matter이요. 그럼 matter를 쓰셔야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부정이잖아요. 그럼 matter은 일반 동사인데 일반 동사를 부정하실 때는 그 일반 동사 원형 앞에다가 don't, doesn't, didn't 이 셋 중에 하나를 쓰셔야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않는다니까 과거 시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didn't는 탈락. 그럼 don't하고 doesn't 중에서 고르셔야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whether이 이끄는 문장은 수를 어떻게 보느냐 3인칭 단수 취급합니다. it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don't, doesn't 중에서 doesn't를 낙찰하시면 됩니다. 자 doesn't 그 다음에 동사 원형 matter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형식이라는 완전한 문장이 whether이라는 가면을 쓰고 세트가 되어서 더 큰 문장 속에서 이렇게 주어 자리에 그 다음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1형식을 완성하고 있네요. 구성하고 있네요. 괜찮으시죠? 자 이렇게 예문 속에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whether 절도 주어 자리에 이렇게 쓰실 수도 있는데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이 가주어죠. 그 다음에 라인 맞춰서 써보겠습니다. doesn't matter. 그 다음에 진주어 뒤로 whether you are rich. 이렇게요. 되세요? 그래서 해석하지 않죠? 가주어 it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또 this나 that 같은 걸로 바꿀 수도 없고요. 해석 안 하니까 doesn't matter.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진주어 넘어갈 때 여기서 우리나라 말에서 뭐가 이렇게 진주어를 이끌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독해할 때 조금 약간의 어떤 그런 요령 말씀드린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아. 뭐가 뭐인지가 네가 부유한지가 문제가 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주어 it, 진주어 whether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되셨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어 자리에 지금 whether절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 전 화면에서 서두에서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를 갖는 거 whether 말고 if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if가 들어가는 자리가 두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타동사의 목적어 을을 자리 거기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어 자리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이제 이 예문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주어 자리인데 여기 whether 대신에 뭐뭐인지 아닌지의 if 대신해서 쓸 수 있니? 못 씁니다. 이 자리일 때는요. 요거 whether 대신에 if를 그 다음에 지금 똑같겠죠? 못 씁니다. 분명히 x 쳤어요. 요 자리에 있을 때요. 요 자리에일 때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 대신에 if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목적어 자리 말고 주어 자리도 들어갈 수 있다며. 그럼 뭐야? 네. 그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요때입니다. 가주어 it, 진주어 이렇게 뒤로 보냈잖아요. whether는 다 됩니다. 앞에도 되고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로도 됩니다. 근데 if가 아까 주어 자리 들어간다고 할 때 조금 뭔가 특이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특이사항이 뭐냐면 이렇게 문장의 맨 앞에 오는 그 주어 자리에는 if를 못 쓰고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는 이때는 whether 대신에 if도 가능합니다. 뒤에는 물론 you are rich라는 게 같이 와 주어야 하겠지요.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어떤 책에서는 그 if 절 있잖아요. 뭐뭐인지 아닌지의 if요. 뭐뭐인지 아닌지의 if가 이렇게도 못 온다. 그냥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만 들어간다고 가르치는 책도 있는데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로 쓸 수도 있다. 혹은 없다라고 약간 논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논쟁이 있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간에 뭐 가주어 진주어로 쓰일 때 if 요거 가능하다라는 책도 있사오니 그렇게 참고로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명확한 것은 이렇게 문장 맨 앞에 오는 이 주어 자리, 맨 앞에 오는 그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그 주어 자리는 whether밖에 안 된다. 근데 가주어 진주어로 쓸 때는 whether도 되고 if도 허용하는 느낌이 있더라.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3인칭 단수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whether 절이 주어 자리였을 때 그래서 doesn't가 된 거예요. doesn't.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아까 whether이 뭐뭐인지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 조금 더 안정성을 추구한다라고 봤을 때 인지 말고 아닌지까지도 와주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아닌지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바로 or not입니다. 네가 부유한지 그렇지 않은지 요거는 어떻게 표현을 한다? or no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면 or not 있잖아요. 어디다가 붙일까요? whether 바로 다음이나 whether이 이끄는 뒤에 완전한 문장 맨 끝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or not이 만약에 그렇지 않은지까지 의미를 첨가하시고 싶으면 whether 바로 다음에 or not을 쓰시든지 아니면 whether you are rich 다음에 여기 whether이 이끄는 문장 완전한 문장 맨 마지막 or not 이렇게 쓰시든지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다시요. 뭐뭐 아닌지 or not이라고 하였고 그것은 whether 절에서는 whether 바로 다음에 쓰시거나 아니면 whether이 이끄는 완전한 문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or not을 쓰시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if는 그래 if가 여기 못 들어가는 거 알겠어? 근데 가주어 진주어 자리는 if 쓸 수 있다며 그럼 if 요 자리에서는 똑같이 whether처럼 그렇지 않은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if하고 or not은요 if 절일 때는 문장 맨 끝에만 쓸 수 있습니다. 다시요. if 절은 뭐뭐인지 아닌지 할 때 그 아닌지라는 그 or not을 쓰실 때는 if가 이끄는 뒤에 완전한 문장의 끝에만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if 다음에 바로 뒤에 whether처럼 if 바로 뒤에 or not 쓰는 것은 안 됩니다. if 바로 뒤에 or not은 안 되고 쓰시려면 if 그 다음에 뒤에 완전한 문장 쓰시고 그 완전한 문장 뒷부분에다가 or not을 첨가해 주시는 형식을 취하셔야 하겠습니다. 되시죠? 지금 뭐 whether에 대해서 whether이 주어 자리에 올 때 3인칭 단수 취급한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같은 의미의 if가 있지만 이런 자리에 올 때는 if로 못 바꾸고 가주어 진주어로 할 때는 if 되고 그 다음에 뭐뭐인지 아닌지 할 때 아닌지는 or not인데 or not의 위치도 whether일 때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고 if일 때는 이렇게 마지막에만 쓸 수 있고 이렇게는 안 되고 네, 이 정도 말씀드렸어요. 주어 자리에서 조금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꼭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거 이렇게 두 번 다 쓴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이렇게 쓰시던가 입니다. 두 번째 예문도 주어 자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Whether you are rich doesn't matter. 바꾸면 It doesn't matter whether you are rich. 자, 그 다음에 or not을 쓰면 whether or not you're rich 또는 whether you're rich or not doesn't matter.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또 바꾸면 It doesn't matter whether or not you're rich 또는 It doesn't matter whether you're rich or not. 네, 이때는 가주어 진주어일 때는 if도 가능하니까 It doesn't matter if you're rich or not. 이렇게요. or not은 마지막에만 된다. 여기 if일 때는요. 네, 뭐 이 정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다음 예문도 주어입니다. 네, 두 번째 예문인데 주어 자리에 들어간 whether절입니다. 여전히요. 두 개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더 많은 과학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지는 그 다음에 뭐뭐 일지 아닐지 whether 떠올리시고 whether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거고 그 다음에 완전한 문장 쓰시는데 여기요. 몇 형식으로 들어가는지 문장의 오형식 배우셨으면 활용하셔야죠. 여기까지 주어고 그 다음에 의심스럽다. 의심스러운 상태다 잖아요. 이 형식. 시제 수일치 몇 형식. 서술어 부분에선 동사 부분은 시제 수일치 몇 형식. 그거 감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괜찮으시죠? 그럼 보다 빨리 영작하실 수 있고 그렇다는 말씀은 보다 빠르게 이제 발언하실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자, 바로 whether부터 시작하셔야죠. whether 그 다음에 완전한 문장. 더 많은 과학이 요거 있네요. 근데 잠깐만요. 더 많은 과학이 의심스럽다 아니죠? 그러니까 은근히가 붙었다고 무조건 주어부터 이거 먼저 쓰시고 시작하면 안 돼요. 끝까지 마침표까지 한 문장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주어가 어떤지를 관망을 하셔야죠. 일단 되시죠? 은근히가 붙었다 이거부터 주어로 시작하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whether 쓰시고 이제 완전한 문장인데 우리나라 요 부분에서 이제 영어로 몇 형식으로 들어갈지를 생각하셔야죠. 더 많은 과학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사형식이네. 오랜만에 사형식 나왔습니다. 사형식이 그러니까 완전한 형식으로 사형식이 whether이라는 가면을 써가지고 이렇게 완전한 문장 속에서 더 큰 문장 속에서죠. 더 큰 문장 속에서
은근히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신 걸 배운 겁니다. 이 자리가 사형식으로 한국어 문장 읽으시면서 사형식으로 판단이 되면 보다 빠르게 딱딱딱 사형식 틀 아시잖아요. 그죠? 주어 더 많은 과학 more science 그죠? 그 다음에 줄지 안 줄지 미래잖아요. will give 주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사형식으로 쓰려면요. give us 그 다음에 진정한 행복 true happiness 이렇게요. 바로바로 말씀하실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 완성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의심스럽다. 그러면 의심스러운 상태다이니까 동사는 비동사 의심스럽다. 현재니까 am, are, is 중에서 whether절이면 3인칭 단수 그러니까 is 낙찰 is 그 다음에 의심스럽다 doubtful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요것도 맞지만 이렇게 주어가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로 바꿔보겠습니다. It is doubtful 그 다음에 이거 너무 기니까 이렇게 가까로로만 마무리하겠습니다. whether 정도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완전한 문장 아이오 디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네, 이 정도로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로 바꿔 쓰신 거 보신 거예요. 오랜만에 사형식이 조금 나와줬네요. 다시 복습하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주어 자리에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if로 바꿔 쓸 수가 없다. 이 자리일 때는 못 바꿔 쓴다. 바꿔 쓸 수 없다. 근데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로 할 때는 if도 허용하더라.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or not 해볼까요? or not이요? 더 많은 과학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지 그렇지 않을지 or not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whether일 때는 whether 바로 다음에 or not을 쓰시던지 아니면요 whether 다음에 완전한 문장 쭉 쓰시고 여기에다가 or not을 쓰시든지 둘 중에 하나 택일 하시면 됩니다. 되시죠? 자, 그 다음에 if절일 때는요 if절일 때 or not은 문장 맨 마지막에만 가능합니다.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whether 여기 or not 여기다 하시든지 아니면 문장 끝에다가 or not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if로 하면 문장의 맨 마지막에만 붙을 수 있다. 여기 if 바로 다음에다가 or not은 못 쓴답니다. 되시죠? whether는 다 가능한데 if절은 맨 마지막에만 or not을 쓸 수 있더라. 네, 이 정도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Whether more science will give us true happiness is doubtful. 너무 저쪽에 기니까 가주어 진조로 It is doubtful whether more science will give us true happiness. 되시죠? 자, or not을 쓰면 whether or not more science will give us true happiness is doubtful. 또는 whether more science will give us true happiness or not is doubtful. 되시죠? 자, 이렇게 가주어 진조로 했을 때는 It is doubtful whether or not more science will give us true happiness. 이렇게요. 또는 It is doubtful whether more science will give us true happiness or not. 이렇게 뒤에 붙이시던가. 아니면 이제 if절로 하면 It is doubtful if more science will give us true happiness or not. 이렇게 뒤에만 붙이시는 경우만 가능하다. 다음 예문 해보겠습니다. 다음 예문은 이제 whether절만이겠네요. whether절만. 이제는 if 그 다음 예문 목적어 자리에서만 등장할 겁니다. 보어 자리에는 whether밖에 못 쓴다는 거 예문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입니다. 나의 관심은 그녀가 그 지갑을 찾았는지이다. 자, 보세요. 나의 관심은 주어 간단하네. 주어 비교적 간단하네요. 주어 나의 관심은 그죠? 그 다음에 그녀가 그 지갑을 찾았는지이다. 뭐뭐 있는지, 뭐뭐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이다. 되시죠? 자, 뭐뭐이다 아니라는 비동사. 그럼 일반적으로 이 형식 문형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자, 나의 관심은 바로 가겠습니다. My concern. 되시죠? 그 다음에 뭐뭐이다 아니다. 비동사인데 그럼 시제, 수일치, 몇 형식. 시제는 현재네요. 그럼 수일치 맞추셔야죠. 3인칭 단수인지 아닌지. 3인칭 단수가 맞네요. 그럼 is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비동사 뒷자리가 보어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그녀가 그 지갑을 찾았다. 그러하냐 안 하냐? 죠? 그럼 whether 쓰시고 바로 그 다음에 완전한 문장 주어 찾으셔야죠. 그녀가 she 그죠? 그 다음에 동사 찾았냐? 과거네요. She found 그 다음에 무엇을? 그 지갑을 the wallet 이렇게요. She found the wallet 그녀는 발견했다, 찾았다 무엇을? 지갑을. 3형식이죠. 완벽한 문장의 3형식이 whether이라는 가면을 써가지고 더 큰 문장 속에서 어디 들어갔어요? 네, 요 녀석이 비동사 바로 뒷자리인 보어 자리 들어간 예문을 보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My concern is whether she found the wallet. 그러면 아까 배우신 대로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이렇게 하시려면 whether 다음에 or not을 쓰시든지 아니면 맨 끝에 or not을 쓰시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보어 자리에 들어간 이 whether, if절로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죠? 못 바꿉니다. if절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or not은 뭐 자유자재로 뜻하시면 쓰시면 요 자리나 요 자리에 쓰시면 되는데 if절로는 못 바꾸세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형식이 whether이라는 가면을 쓰고 더 큰 문장 속에서 이형식 문장인데 보어 자리에 들어간 예문을 보신 겁니다. 다음 예문은 이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예문 보시겠네요. 다음 예문입니다. 나는 수지가 공원에 올지 오지 않을지까지 확실하게 넣어줬네요. 오지 않을지 모른다. 네, 요거 한번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간단하네요. 나는, 그 다음에 이거는 주어 다음에 동사. 동사는 단문일 경우 문장 맨 마지막에 오죠. 모른다. I don't know. 이건 뭐 그냥 아시잖아요. 모른다. I don't know. I don't know. 몰랐다가 아니고 현재니까 I don't know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 요거 하신 거예요. 나는 몰랐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잖아요. 그럼 목적어 자리에 일지 아닐지인지 아닌지 네 whether 쓰셔야죠. I don't know whether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우물쭈물 거리는 게 아니라 뒤에 완전한 문장을 하셔야 되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배우셨던 문장의 오형식으로 빨리 이 한국어 문장을 분석하셔가지고 1형식을 쓰시던 무슨 형식을 쓰시던 빨리빨리 추진력 있게 말씀하셔야죠. 자, 주어 동사는 일단 무조건 있을 거니까 일단 주어 동사 이 부분에서 주어 동사 먼저 하시는 거예요. 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공통적으로 주어 동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동사 다음이 이제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 동사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빨리 말씀하셔야죠. 수지가 올지 안 올지. 자, 수지 그냥 한국말로 쓸게요. 수지 올지 안 올지 시제 뭡니까? whether 쓰신 다음에 뒤에 완전한 문장 오잖아요. 그 안에 그 동사 있잖아요. 여기 안에서의 이 동사에서도 시제, 수일치, 몇 형식. 시제 뭡니까? 올지 안 올지. 미래죠? 그래서 will 올지 come 어디에요? 어디에? 그 공원에 come to the park. 그죠? 그 다음에 올지 안 올지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or not 이렇게 쓰시면 되죠. 되실까요? 혹은 이 or not 어디다가 쓰실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or not을 쓰실 수도 있지요. whether일 때는요. 자, 근데 지금 여기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뭐뭐인지 아닌지잖아요. 그러면 if 당당히 들어갈 수 있죠. 당당히. 그래서 요 whether 대신에 같은 의미로 if를 쓸 수 있으나 여기 지금 안 올지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대로 동일하게 쓰시되 or not은 여기에만 가능하죠. if 절일 때는요. if 절일 때 or not이 문장 맨 마지막에만 가능하죠. whether처럼 if 바로 뒤에다가 or not 쓰시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만 가능하다는 거. 되실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은 삼형식이었잖아요. 나는 모른다 무엇을 목적어 자리 해서 삼형식인데 이 삼형식 안에 이 목적어 자리 안에 몇 형식이 들어간 거죠? 수지는 올 것이다. 어디로? 공원으로. 1형식이네요. 완전자동사 그 다음에 여기 전치사구로 추가 질문 쓴 겁니다. 그래서 1형식이에요. 완전한 1형식의 문장이 whether이라는 가면을 쓰고 더 큰 문장 속에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예문을 보시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네.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일 때 요거 if로 바꿀 수 있다. or not 주의하셔라. 네.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I don't know whether or not Suji will come to the park. 그 다음에 or not을 마지막으로 하면 I don't know whether Suji will come to the park or not.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if로 바꾸시면 I don't know if Suji will come to the park or not. 이렇게 쓰셔야죠. 되시죠? or not 여기에다가 쓰시는 건 말씀 안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예문도 목적어 자리에 쓰는 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어 자리. 자, 목적어 자리에 whether, if 다 올 때, whether, if 다 올 수 있잖아요. 목적어 자리 올 때. 그때 앞에 표현 보세요. I don't know. 자, 우리 한국말에서도 나는 그녀가 나의 파티에, 생일 파티에 올지 안 올지 알아 또는 몰라. 혹은 확실하지 않아. 확실해. 이 정도의 우리 한국어 의미도 이렇게 문장의 안정감을 생각하셨을 때 그런 표현들이 많이 오죠.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갈 때는 모른다 또는 안다, 확실하다, 확실하지 않다 이런 게 서술어 부분에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럼 영어는 어떨까요? 똑같죠. 그 사람들도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I don't know 그렇죠? 또는 I know도 됩니다. 나 알고 있어. 그녀가 공원에 올지 안 올지 나는 알아. 또 괜찮잖아요. 꼭 모른다 보다 나는 안다 모른다 또는 나는 확신한다 확신하지 않다 그 정도의 의미가 서술어에 오는 게 맞지요. 밸런스상. 그렇죠? 그러면 힌트 얻으셨죠? 다음 예문은 이렇게 나는 안다 모른다 말고 나는 확신한다 확신하지 못한다. 네, 그 예문 해서 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whether, if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문입니다. 다음 예문도 whether이나 if가 목적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을를 자리요. 을를 자리.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조금 해 하실 부분도 있는데 제가 그거는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일단 가보실게요. 나는 내가 그녀를 화나게 만들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였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1번 쓰실 거잖아요. 주어 나는. 그 다음에 요런 부분 보실 때 문장의 오형식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아 그래 목적어 자리에 whether 쓰고서는 완전한 문장 할 때 몇 형식으로 조금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는 확실하지 않다. 확실하다가 sure이거든요. 근데 확실하지 않다니까 sure는 현동사니까 현동사를 쓰시니까 이 형식일 거고 그럼 이 형식인데 부정이니까 확실하지 않다니까요. I am not sure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I am not sure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럼 이거 몇 형식입니까? 여기 서술어 부분에서 몇 형식인지 확인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비동사가 쓰였으니까 이 형식이네요. 그러면 주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형식이 되는데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취할 수 있어? 네, 요거에서 조금 충돌이 생기실 수 있는데 그냥 지금 수준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여기 비동사 플러스 sure 있잖아요. 그냥 I don't know. 나 모르겠다.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는 확신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잘 모르겠다라는 의미로 I don't know처럼 생각해 주시는 게 지금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서도 무엇을 확신하지 못해? 라는 목적어가 자연스럽게 연상질문으로 떠오르기 때문이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요거 야 여기 이 형식인데 어떻게 목적어를 취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그렇게 충돌적으로 여기지 마시고 여기 I'm not sure는 I don't know랑 그냥 똑같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를 끌어당기는 질문이 자연스럽다. 고로 이 자리에 잘은 모르겠으나 whether절, if절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I am not sure를 I don't know 라고 생각해 주자. 아시겠죠? 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나는 확실하지 못해. 무엇을 자연스럽죠? 무엇을이라고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연결해서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 여기가 비록 이 형식인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되시죠? 자, I am not sure. 뭐를? whether. 그 다음에 완전한 문장. 내가. 그 다음에 얻는지. 과거네요. made. 누구를 어떻게 있네요? 네. 몇 형식입니까? 5형식이죠. 그녀를 her. 그 다음에 화나게. upset.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만 보시면 완전한 문장의 5형식이죠. 5형식. 1, 2, 3, 4, 5 중에서 5형식입니다. 5형식이라는 완전한 문장이 whether이라는 가면을 써가지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신 걸 보신 겁니다. 자, 이때 whether이요. if로 대체 가능합니다. 대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or not이 없었긴 하지만 만약에 첨가한다면 여기다가 or not, 그죠? 여기 혹은 문장 맨 끝에 만약에 if로 바꾸셨으면 문장 맨 마지막에만 된다. 괜찮으시죠? 여기에 am not sure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연하지 마시고 안다 모른다 표현, 확신한다 확신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느낌의 표현 다음에는 목적어로 취급해서 whether절, if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I am not sure whether I made her upset. I am not sure if I made her upset. 이렇게요. or not을 만약에 넣으면 I am not sure whether or not I made her upset. 또는 I am not sure whether I made her upset or not. 또는 I am not sure if I made her upset or not.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시죠? 한 예문만 더 해볼게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whether 한 예문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지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주어 뭐죠? 없죠? 그럼 명령문입니다. 그럼 주어를 보통 생략하잖아요. 명령문입니다. 근데 물어보세요 조금 톤을 낮췄죠. 물어봐가 아니고 그러니까 please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럼 가볼게요. Please 물어보세요. ask 누구에게 무엇을 이죠? 누구에게?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ask them. 그 다음에 뭐인지 아닌지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입니다. 자, 그러면 뭐 쓰셔야 돼요? whether이나 혹은 지금 목적어 자리니까 if 쓰시면 됩니다. 바로 쓸게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완전한 문장 쓰시는데 잘 보세요. 이 예문을 다시 한번 해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문장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어 먼저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어 있습니까? whether이나 if 뒤에 완전한 문장 쓰셔야 돼요. 그럼 문장의 오형식에서 고르셔야 되는데 픽하셔야 되는데 주어 동사는 반드시 있으니까 바로바로 쓰시고 그 뒤는 이제 동사에 따라서 뭐 사형식이 되건 삼형식이 되건 오형식이 되건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주어 보세요. 없죠. 이런 문장 여러 번 접해보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나라 말에서는 의미가 통한다고 보면은 뭐 누락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써주셔야 돼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지 없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알 수 있으니까. 그들이겠죠. 그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없지만 이 부분은 없지만 영어에서는 찾아서 써주셔야 돼요. They. 그 다음에 도와줄 수 있는지 없는지. They 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능력이죠. They can help us.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뭔가 하나 가져가셔야 되죠. 이런 거. 우리나라 말에서는 누락됐지만 영어에서는 찾아서 굳이 써주셔야 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자, please ask them whether they can help us. Please ask them if they can help us. or not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네, 그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이 예문부터는요. 뭐만 한번 짚고 넘어가느냐? 여기 지금 몇 형식입니까? 그들은 도울 수 있다 누구를? 우리를. 그쵸? 이렇게 완전한 삼형식이 whether이란 if라는 가면을 쓰고 더 큰 문장 속에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거죠. 물어봐라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자리죠. 자,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whether이나 if 모두 다 쓸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ask them 누구누구한테 물어봐라. 이것도 나 모른다라는 표현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물어보라는 얘기는 모른다라는 어떤 그런 안다 모른다라는 개념이 녹아져 있잖아요. 모른다 쪽으로의 개념이 녹아져 있잖아요. 이렇게요. 안다 모른다 확실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의심의 표현 이런 거일 때는 뒤에 이렇게 whether이나 if 쓸 수 있다라는 거. 네, 다시 한번 보셨습니다. 완전한 문장 온 거 맞죠? 3형식으로 온 겁니다. 3형식으로 이렇게 요거가 whether이나 if라는 가면 쓰고 들어간 거예요. 자, 다음 예문입니다. 수학 여행을 가는 것은 오랜만에 가다 동사가 은은이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네요. 동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때 그냥 못 들어가죠? 가면 쓰고 들어갑니다. 동사 벌크업에서 배우셨잖아요. 자, 그거 한번 이용해 보실 거고 수학 여행을 가는 것은 비가 오냐 안 오냐에 달려있다. 자, 동사 스스로 부분에서 시제, 수일치, 몇 형식. 그죠? 달려있다. 이 달려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지금 완전 자동사로 쓰인 겁니다. 완전 자동사. 그래서 목적어를 취하려면 전치사를 쓰시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 바로 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여행을 가는 것은 가는 것 going on a school trip. 네, 이런 거 표현 외우셔야 돼요. 수학여행을 가다 go on a school trip, go on a school trip인데 주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가려니까 가면 저는 그냥 ing를 픽한 겁니다. 그래서 going on a school trip 그 다음에 달려있다 depend on 쓰실 거거든요. 근데 시제, 수일치 어떻게 되죠? 시제는 현재인 말겠어요. 그럼 수일치 주어 자리에 동명사 오면 3인칭 단수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depends on on을 쓰셔야 돼요. 뭐에 달려있다 그 뭐에 걔가 on이거든요. 뭐에 달려있냐? 비가 오냐 안 오냐? 비가 오냐 안 오냐? whether 오냐 안 오냐? whether입니다. 그 다음에 비가 오냐 안 오냐 할 때는 이런 것도 이제 비인칭 주어라는 걸 말씀드릴 건데 자, 어쨌든 날씨에 관련될 때는 주어를 it으로 씁니다. it. 그래서 it. 그 다음에 동사 비가 오다 rains. 현재 시제잖아요. 그래서 whether it rains 그 다음에 안 오냐까지 있네요. or not.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whether 요거요. whether이라는 가면 쓰고서 어느 자리에 온 거죠? on이라는 전치사의 뒷자리. 전치사 뒷자리,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전목이라고 쓸게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완전한 1형식이 whether이라는 가면을 쓰고서 세트가 되어서 더 큰 문장 속에서 on이라는 전치사의 뒷자리,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온 것을 보시고 있는 겁니다. 보시죠?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Going on a school trip depends on whether it rains or not. 이 현재 시제니까 3인칭 단수니까 s 붙이셔서 whether it rains or not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Going on a school trip depends. 왜 z예요? 주어 자리에 동명사 오면 3인칭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depends on whether it rains or not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whether 온 거잖아요. 요때는 if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없어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뭐뭐인지 아닌지로 쓰실 때는 whether만 쓰시는 거예요. if는 안 됩니다. if는 안 돼요. or not은 여전히 알고 계시죠? 여기 whether 바로 다음에 쓰시거나 아니면 문장 맨 마지막에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올 때 뭐뭐인지 아닌지 때는 if는 안 된다. if는 안 된다. 네,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if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whether절이 동격으로 쓰이는 문장 두 문장 정도 보실 건데 그때는 그 whether절 앞에 오는 명사가 조금 한정적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the question 의문이죠. 의문, 물음 또는 the doubt 라는 의심, 의문이나 의심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 그 뒤에 whether 완전한 문장을 써서 표현을 합니다. 동격의 자리로서 표현을 합니다.
등호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의문 또는 의심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 그 뒤에 whether 쓰시고 완전한 문장을 쓰셔서 동격의 자리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그래서 그 두 예문 보실게요. question 쓰는 거랑 doubt 쓰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라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네, 요거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바로 있었죠? The question. 그 다음에 어떤 question이지만 연결고리 대시 아니고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때는 whether로 동격을 대신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whether. 그 다음에 완전한 문장. 우리가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우리가 should 뭐뭐 해야 된다.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요. should go 가야 할지 or stay 뭐뭐인지 아닌지가 아니고 확실하게 선택을 냈죠. 확실하게. 그때는 이렇게 or not이 아니고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아니고 가야 할지 아니면 머물러야 할지 이렇게 선택사항이 있잖아요. 이때는 whether 쓰시고 or 쓰시는 겁니다. 이때 동격의 if 못 써요. 동격의 자리에 if 못 씁니다. whether만 가능해요. 그리고 or not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로 다른 옵션을 이렇게 양쪽으로 나열해서 선택의 의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가야 할지 아니면 머물러야 할지. 그죠? 여기 동격, 등호라는 게 성립되고. 자, 여기까지 다 주어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어가 길다 싶을 때 맨 앞에 있는 놈이 수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is still 조금 약간 구어체적인 표현을 해볼게요. still open. 아직 열려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되시죠? 자, 여기 해결되지 않았다 해가지고 과거형으로 쓰시면 여기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 과거부터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미래 정도까지잖아요. 과거도 지금도 약간의 미래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 걸 말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현재 시제로 쓰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왜 is 썼습니까? question이라는 게 단수이기 때문입니다. 되실까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The question whether we should go or stay is still open. 괜찮으시죠? 자, 여기 이렇게 or not만 있는 게 아니고 or not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로 다른 옵션을 이렇게 양쪽으로 놓고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동격의 자리에서는 whether밖에 안 된다. if로는 쓰일 수가 없다. 네,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우리 한국말에서는 해결되지 않았다. 과거 시제로 써야 될 것 같지만 지금 딱 보면 우리가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이 안 된 거는 조금 전 과거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미래에도 아직 결정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3시제를 조금 다 아우르고 있네요. 이럴 때는 현재로 쓰는 게 맞겠다입니다. 자, 마지막 예문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사실인지라는 몇 가지 의구심이 든다. 자, 주어 찾아보세요. 그의 이야기가 의구심이 든다입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맞는 것 같죠? 그런데 그의 이야기가 사실인지라는 몇 가지 의구심이 든다. 이게 주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우리나라 말에서 또 누락된 예문 가져갔네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겠죠. 자, 가봅니다. 몇 가지 의구심이 든다? 몇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하나하나 조금 가져가셔야 돼요. 의구심이 든다? 리스트 해야 되나? 이게 아니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얘네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우리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하는데 얘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구나. 이런 거가 이제 조금 문화적인 차이인 것이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알아가시는 겁니다. 공부하시면서. 자, 그래서 I have 몇 가지 some 의구심 doubts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의구심인데 whether 동격으로 쓰시는 겁니다. 완전한 문장. 그의 이야기가 사실이다.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럼 그의 이야기 his story 그 다음에 인지 아닌지 사실인 상태인지 아닌지잖아요. 비동사 써야 되네요. story true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만 보시면 이 형식이네요. 이 형식이라는 완전한 문장이 whether이라는 가면을 쓰시고 세트가 되어서 이렇게 의구심을 나타내는 추상명사 뒤에 바로 이어져서 동격의 역할을 하는 예문을 보셨습니다. 네, 많이 복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읽어보고 마칠게요. I have some doubts whether his story is true. I have some doubts whether his story is true. 자, 되시죠?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복습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